그런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오늘 김만배 씨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석방된 지 단 석 달 만입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입장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에 내일 이재명 대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6시 31분인데 저녁.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마 뭐 내일쯤으로 예상이 되면. 네. 근데 오늘 전날인 오늘 그 김만배 씨 구속영장부터 먼저 청구를 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근데 이걸 뭐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후 통첩이다, 김만배 씨에게 보내는 뭐 이런 해석까지 좀 있던데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찾았잖아요. 예. 그런데 못 찾은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수백억이 됐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자, 그 문제에 대한 애착 때문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지금 찾긴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김만배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여기서 이제 일종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구속영장은. 아마 그런 쪽으로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11월 24일에 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지금 석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뭐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 범죄 수익 은닉 뭐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법원이 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모르지만, 여하튼 검찰의 의도는 여기서 김만배 씨를 조금 더 압박해서, 지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객관적인 분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김만배 씨의 실토를 유도하기 위한 검찰의 그 일종의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없다, 혹은 생각보다 범죄 수익 숨긴 거를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무조건 환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 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압박이 될 것이고, 또 검찰로서는 사건 자체로도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죄명의 그 하범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이 같은 내용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가 영장 청구조차 안 한다라는 것도 사실 구도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공범들 두 명이 구속됐을 때, 그 영장 청구됐을 때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검찰에서는 자해 시도를 했을 때 밖에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기타 사유로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 피의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실질심사에서 좀 옥신각신하고 이랬던 경우도 있는데, 예. 법원으로서는 사실상 그걸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김만배 씨는 사실 그때 자해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그런 우려가 없습니다라는 것까지도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해가 진짜였는지 뭐 그냥 쇼에 불과했는지 뭐 알 수는 없으나, 이제 김만배 씨는 그거 자체도 자기 발목을 잡는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사건 내용에는 앞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구 자체를 뭐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저하고 네. 이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입장이 180도 달라진 두 사람이지만, 한때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 마티형과 남욱 변호사, 넌 너의 길을 가라, 알아서 잘 방어해라 그랬더니 몸은 괜찮냐라고 물어봤고, 내가 너무 독하게 얘기해서 형이 곤란하다, 힘들다, 뭐 여러 해석이 좀 나오겠지만 결국 본인은 본인 갈 길 가겠고, 근데 또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검찰도 단호한 입장,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김만배 씨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임박과 맞물리면서 꽤 곤란한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를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압박을 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김만배 씨 입장은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저렇게까지 버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김만배 씨가 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본인이 뭐 대장동 사업에서 여러 가지 수익 난 것에 대한 어떤 그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그 재산만 보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 검찰 입장에서 그거 얘기해주면 사실은 뭐 딜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그러면 검찰 입장에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대신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 그건 제 추측이고 상상입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만배 씨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런 견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재산 관련된 압박을 해왔을 때 예. 김만배 씨가 과연 그 자세를 계속 취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보면 다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일 수 있는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오늘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